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커처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국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도시 서울특별시에 대해 개선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국제화가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거나 이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세계적인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개선해야 될 것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울특별시는 소음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촌이라든지 명동에 가면은 이제 그 점원들이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할 때 너무 소리를 키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악을 많이 틀잖아요. 근데 이게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음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도시를 다녀봐도 이렇게 어떤 최신 유행 가요라든지 팝송을 그렇게 틀어놓는 가게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를 규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규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소음이고요. 굉장히 그 시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음악을 트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명을 신경 써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밤에 예를 들어서 여름밤에 이제 조명이 이제 켜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그래도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전기가 자동적으로 켜져서 많이 밝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여름에 매미들이 이제 울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매미들이 땅속에 7년이 있습니다. 7년 있고 한 보름을 이제 맴맴 하고 울다가 이제 죽는데, 이 매미들이 원래 수명은 더 긴데 밤에 이 조명 때문에 매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낮인 줄 알고 계속 더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소모도 많고 낭비도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북한하고 남한의 어떤 밤의 모습 지도를 막 비교를 하면서 북한은 진짜 시커먼데 남한은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하면서 굉장히 남한의 어떤 발전상을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명을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가정에서는요, 집 안에서도 그렇게 조명을 밝게 이렇게 틀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핀 조명 같은 걸 쓴다든지 이렇게 램프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지 이렇게 크게 등을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너무 네온 사인도 휘황찬란하고 그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너무 없습니다. 네. 일본 같은 나라야 정말 국민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어도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고 쓰레기가 생기면 그걸 집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으면 그냥 땅에다 버리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새벽에 쓰레기를 다 치우진 하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쓰레기를 생산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쓰레기가 생기면 집에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마다 거의 한 몇 미터마다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친구들도 쓰레기통이 없는 것을 굉장히 의아해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유적을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그냥 거리에 그냥 비석이 딱 하나 서 있어요. 하면서 옛날 무슨 터였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비석만 세워놓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옛날 건물이라든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이렇게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다 때려 부신다. 그리고 나서 그냥 비석만 딸랑 세우고 동상만 딸랑 세우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그런 옛날 유적 같은 거를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되고, 알 길이 없거든요. 이게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물을 하나를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옛날 한창 8, 90년대 때 굉장히 건물을 너무 빨리빨리 지었어요. 그래서 옛날 뭐 상품 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무너지기도 했었죠. 예, 굉장히 그 대충 빨리빨리 짓는 그게 습관에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지진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하고, 한번 지은 거는 이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 같은 뉴욕 같은 거리, 뉴욕 같은 데 가보시면은 지금 뉴욕 사람들이 막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은요, 대부분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100년이 지난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좀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년 지나면 야 진짜 이거 언제 때려 부시나 언제 재개발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뉴욕 같은 경우에도 뭐 크라이슬러 빌딩 뭐 이런 유명 건물 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이런 서양식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지을 때 조금 더 도시개혁을 확실하게 하고 지을 필요가 있고, 또 그 지을 때 확실하게 100년, 20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의견 있으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